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눈은 안 올 것 같다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 가능성도 결국 소설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오지 않겠답니다. 갈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오지 못할 경우 특사라도 보내달라는 취지의 간절한 요청을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보내왔다는 물밑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까지 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런 말이 있죠. 북한의 이런 행태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에겐 씁쓸함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정 교수님도 언급된 드라마 여러분 요즘 인기가 많은 동백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살인자 까불이가 이 고양이한테 이 농약 섞인 사료를 먹여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현실 세계에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자두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이 말씀하셨던 인기 드라마의 까불이, 살인자 까불이처럼 이 자두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제를 섞인 이 사료를 주는데 이 고양이가 거부를 하자 잔인한 짓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카페 테라스에서 손짓을 합니다. 난간 쪽 화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고양이가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꼬리를 낚아챕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데요. 아이고. 자, 이후에도 발로 밟고 바닥과 테라스 벽면에 내리치는 행동을 수차례 이어갑니다. 어허. 자, 주변에 있던 고양이가 이를 보고 주랭랑을 치죠. 네. 자, 이후에 이 남성은 고양이를 근처 담장으로 끌고 가 유기한 뒤에 사라집니다. 세상에 고양이의 사체까지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애초에 저 영상이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일단 이 카페 주인이 네. 고양이를 7마리를 기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아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고양이 이름이 자두거든요. 네. 갑자기 자두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본인의 이제 카페 외곽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네. 목장갑을 끼고 지금 저 남성이 목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사료 같은 걸 주면서 이 고양이를 유인해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지금 보면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아이고. 실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세상에.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리고 막 피가 여러 군데 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CCTV 확인해서 결국 저 남성을 찾게 됐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 남성을 이제 체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 카페 업주분,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료에다가 그 세제 같은 것도 뿌려갖고 오고 목장갑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딱 장갑을 끼고 이쪽으로 사료를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대체 저런 짓을 저지른 몹쓸 인간은 대체 뭐 하는 사람, 어떤 심리에서 저런 못된 짓을 한 걸까요? 이수정 교수님. 글쎄, 이 사람이 한 행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정상적으로 잔인한 이런 이제 행위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은 고시원에서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답니다. 아하. 그리고는 연세는 한 30대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산책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소일을 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양이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양이가 갑자기 내가 산책하는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거부감이 생겨서 결국 이제 사료에다가 세제를 섞어 가지고서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장갑을 끼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고양이를 결국 지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패대기를 치고 그리고는 네. 이제 발로 밟아서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행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는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서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는 데다가 배회하다가 결국 본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이제 생명체에게 일종의 분풀이 같은 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제 바깥에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엄벌에 처하지 않는 경우에 네. 바깥에 놔두면 결국은 또 비슷한 일을 할 개연성은 없겠는가. 그런 그러니까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네. 다행히 앞서 보신 것처럼 저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행히 정말 가게 이 카페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남성인데 일정한 직업은 없었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가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찰 조사에서 그랬대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재판까지 갖게 됐는데 법원에서 최후 변론이 뭔지 아세요?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이 말을 믿으라고요. 저런 짓을 한 사람이 저런 무자비한 짓을 한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리송한 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최단비 변호사님 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한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근데 구속영장을 기각이 됐어요. 네. 그때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이 사람이 모든 범행을 인정을 하고 또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이러다가 이 사람 처벌받는 것이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랑 처벌을 안 받는 거라는 별개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아하. 이번에 이 판결에서 나온 거죠. 이 법원이 그 당시에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지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법정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즉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수사는 받았고 재판을 받았지만 그 범행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바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뉴스파이터에서도 이런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형이 나온 건 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법정형을 2배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 네. 물론 이 사안에서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네.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해쳤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최근 3년간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이 512건인데 네.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던 점, 그리고 그 고양이가 그 다른 사람이 매우 아끼던 반려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그 피해자인 그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이 크게 작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예상처럼 잔혹했잖아요. 수법이.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엉뚱한 생각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뭐 길냥이라 부르는 길고양이가 많긴 하잖아요. 또 주택가에 많은 고민거리기도 한데 혹시라도요. 길냥이를 만약에 죽게 만들었다. 혹시 이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있었던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주인이 있는 동물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동물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징역형이 나왔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잔혹하게 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만 적용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죽이면
징역형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아까 이 공보 판사의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고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동물보호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라고 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생명은 소중하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훌쩍 넘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게 강화되는 추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재판부가 어쨌든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하. 지금까지 너무 그냥 그 처벌들이 좀 가벼웠어요.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네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실형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펫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반려동물들이 많은 이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들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형량을 높여야 되고 저는 그 형량위원회에서도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많은 우리 사회 경종도 울리고요. 많은 걸 시사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인천공항. 정말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이용하는 이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틀 전 지난 20일 오후 8시 3분경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아이고. 들려옵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20대 남성이 모 면세점 직원이었던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인데 세상에. 이 남성이 먼저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용병칸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자 안으로 뛰어넘어 들어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아우 세상에 그 여성 어떻게 됐을까요? 걱정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너무 놀라서요. 물론 이제 다행히 구출이 됐죠. 너무 놀라서 흡연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주저앉아서 일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다리가 그냥 힘이 다 풀려서 네네. 울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여성은 그냥 화장실 이용하러 갔는데 미리 그 안에 숨어 있던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른 남자가 뭐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리고 강력하게 저항해서 이 남성이 결국 이제 다른 사람에서 붙잡히게 됐는데 네. 그렇게 힘을 썼으니까 놀래기도 했을 거고 신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흡연실 근처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때마침 진짜 천우신조예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때마침 곁을 지나가던 다른 공항 직원이 도움을 줘서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최단 변호사님 누굽니까 대체 이 사람?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남성 23세 인도네시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약 4개월 전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고요.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산 공사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공항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인 자카르타로 가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부산공항을 출국했는데 왜 인천공항에 있었느냐. 바로 인천공항의 환승 목적으로 잠시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아마 본인은 이제 곧 우리나라 돌아가고 환승 목적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죠. 남의 나라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 여성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다른 공항 직원이 검거에 도움을 주셨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 고마우신 분이 누구예요 대체? 바로 당시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매트를 청소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황급하게 비명이 들린 여자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가해 남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나오는 남성을 목격하고 이제 뛰어갔겠죠? 뭔가 직감한 거죠. 아, 이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구나 하고 뛰어가서 검거를 하게 됐는데, 김경아 아나운서. 당시에 근데 우리가 말은 쉽잖아요. 검거했다는 게
상황이 긴박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여성분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이 환경미화원 분께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손목을 잡고 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인도네시아 남성도 밀치고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세상에 몸싸움이 있었군요. 이제 예, 격투가.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손목을 꺾어서 넘어뜨렸어요. 아하.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밤 시간이어서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도움을 네. 요청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이 남성이 일어나서 도망치면은 이 사방이 막혀있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겠다. 네. 이 생각을 해서 이 화장실 옆에 있던 흡연실로 바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 때마침 네. 이 흡연실 옆을 지나던 보안 요원이 있어서 네. 함께 이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네. 인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순간 저 긴박한 순간에 기지까지 발휘하는 거잖아요. 사방이 트인 인천공항 그 로비는 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막힌 곳으로 일단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검거를 했는데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제가 저런 나서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나섰다면 그냥 몸을 잡고 가지마 못 가 막 이러기만 할 텐데 이분은 손목을 꺾었단 말이에요. 예. 뭔가 좀 유단자실까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에서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해병대 출신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네. 아마 이제 군대에서 뭐 한마디 붙이면 저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충성. 네. 해병 일사단에서 아하, 근무했었는데 해병대 출신이어서 군에서도 아마 그런 기술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혹시 해변대는 아니시죠? 네. 해변대는 아니시고 네, 해병대. 네. 근무를 했었는데 아하. 그래서 비명소리에 바로 몸이 움직였다. 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 위기에 처한 여성분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만약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또는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뛰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몸이 움직였다는 거는 평소에도 이분이 얼마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가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몸을 이건 가족이 보시면요 하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제발 왜 맞아요. 그러냐고.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분 스스로가 아마 그런 어려운 일이 당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몸이 직접 나섰던 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디 감히 박성배 변호사님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병대 출신의 환경미화원의 현행범 체포된 남성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처구니가 없고 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수정 교수님 공항이 그것도 인천공항 세계적인 1등 공항 인천공항 수만 명이 하루에도 이용하는 이 공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상당히 믿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상당히 치안이 잘 돼 있을 걸로 추정되지만 사실은 공항이란 곳이 특히 이제 환승구역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이제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기 위한 이런 식의 이제 그 조치들을 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지견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폭행에 대한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이제 경찰분들은 전문이시지만 사실은 공항 안에 있는 보안 직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같은 공간이 여성들이 네. 많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다 보니 사실은 좀 이렇게 바깥에서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환승구역은 너무나 이 문화권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맞아요.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과 같은 사회적 규범, 우리나라에는 성범죄가 아주 심각한 범죄로 친고죄가 폐지돼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엄벌을 하는 범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나라의 출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종류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여성들이나 이제 취약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이런 그렇죠.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정말 그런데요. 최단배 변호사님, 이 사람은 이제 불법 체류자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 못 붙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인이라고 하면 입국을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국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권에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요. 지금 네. 현재 경찰이 계획된 범죄인가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는 상태고요. 아. 당연히 발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될 걸로 보이고 처벌을 우리나라에서 받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고요. 차제에 인천공항도요. 앞서 우리 이수정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보안 요원이나 그런 걸 당장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면요. 그 여성 화장실 이런 데는요. 비상벨 같은 걸 수시로 막 누를 수 있게, 간편하게 누를 수 있게, 그리고 그 벨이 울리면 신속하게 이 위기 대응팀이 이 보안 요원들이 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은 불안감을 특히 여성분들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감히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자, 이제 경종을 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결혼 발표를 통해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건모 씨가요. 또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유부남이라면서요. 네,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더니 유부남이라고? 허허! 그러면 내년 1월에 결혼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결혼을 발표하기로 했던 자신의 피앙세,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이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됐다. 아이고, 놀란 가슴을 제가 쓸어드리네요. 아이고, 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건모 씨하고 장지연 씨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데, 근데 결혼식은 그러면 금방 하는 건가요? 최단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 1월에 원래 결혼식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결혼을 내년 5월로 미룬다 이런 어허.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왜 결혼을 미루지? 보통 결혼을 미룬다고 하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럼 결혼에 조금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그러니까요.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허. 원래는 가수 김건모 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가 내년 1월에 양가 50명씩만 초대하는 아주 소규모의 스몰 웨딩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발표하고 나서 주변에서 나도 초대해달라, 나도 가서 직접 축하해주고 싶다 이러한 초대 요청이 빗발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몰 웨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양가에서 합의를 해서 큰 장소로 결혼식장을 옮기자. 네. 그래서 큰 장소를 잡기 위해서 결혼을 어쩔 수 없이 아하. 내년 5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많은 친척분들이 나도 초대하라. 김건모와 장지연은 나도 초대하라. 아마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럼 뭐 저희가 그냥 좀 스몰 웨딩 하려고 했는데 좀 넓힐게요. 뭐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보통 이게 주변에 보면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미 했단 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들의 선택 사항인 것 같은데 이 혼인 신고를 결혼식보다 앞서서 한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모 씨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왔고 바로 어머니께 데려갔는데 네.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별일 아닌 걸로 웃고 있더라.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고 네. 장지연 씨도 첫 만남인데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예비신부 장지연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김건모 씨를 향해서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김건모 씨도 히트곡 메들리를 열창하던 중에 자이언트 양화대교를 개사해서 부르면서 예비신부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화대교 노래 가사가 그 행복하자 뭐 그런 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김기혁 아나운서 저 사진이 언뜻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사진이에요, 저게? 요게 이제 뭐 가족들 모임을 한 것 같아요. 상견례 한 자리군요. 예. 네. 지금 김건모 씨도 보이고, 네. 장지연 장지연 씨가 옆에 가 있군요. 김건모 씨 어머니 옆에. 하얀색 셔츠를 입으신 분이 이제 김건모의 어머니이신데. 네, 이선미 씨입니다. 네. 예, 그 옆에 바로 장지연 씨가
꼭 달라붙어 있죠. 대박. 딸처럼 붙어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장전 씨가 어디 있지라고 싶은데 네.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또 연출을 해서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때가 지난달 말이었답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양가 상견례 지금은 딱 보니까 6명의 가족만 모인 것 같은데 말 들어보니까 수십 명, 이 친척까지 다 모여서요. 수십 명, 양가 수십 명이 모여서 상견례를 했다고 해요. 그때 저 장면 보니까 이미 저런 모습에 저런 행동에 이미 예비 시어머니 이선미 여사님의 마음은 이미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그냥 딸처럼 옆에 착 붙어가지고 부위하고 하니까 김건모 씨 보세요. 그 고른 치열을 드러내면서 부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에 빠지면 그런 사랑 바보가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글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김건모 씨 입장에서 그리고 이선미 여사 입장에서도 뭐 행복할 텐데 딸을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는 예. 그 어떤 친정 아버지의 마음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아하, 네. 참 보면서 이제 만약에 제 네. 딸이 그렇다고 하면 저 김건모 씨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네. 그 싫다고 해서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네. 애지중지 공주처럼 이 장옥주 씨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공주처럼 자기 딸을 키웠다고. 네. 근데 그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야, 짠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네. 정말 뭔가 한쪽을 뚝 띄어내서 주는 것 같은 자기 몸의 일부를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장옥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모 씨가 너무 듬직하다. 가족들에게 너무 잘하고 딸에게도 잘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딸도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는데 이제 그 딸이 만약 시집 간다고 하면 저도 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장옥 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본인도 울 것 같다. 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특히 아들보다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애틋하고 어떻게 딴 데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제 아내가 보면 기분 나쁘지 아내보다는 딸이 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 요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미 방송 탔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네. 장욱조 씨가 이제 김건모 씨 이제 장인이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딸을 공주라고 불렀대요. 장지연 씨를. 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공주야, 공주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결혼 발표 났을 때요. 이수정 교수님 많은 남자들이 그랬대요. 와, 나쁘다. 13살 차이 난다. 뭐 도둑이다. 막 그랬다는데 글쎄요. 좀 어떤 심정일까요? 글쎄, 13살 차이는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에서는 아마도 노파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이미 혼인 신고했으니까 네. 그런 이유는 사실은 장욱조 씨가 과거에 이제 가수셨고요. 본인 네. 자신이. 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작곡가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곡들을 많이 가수들에게 이제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과 이제 온 국민은 김건모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같은 직종에서 아주 창의적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네. 이런 사윗감이라면 나이가 13살 차이가 나도 뭐 인생 경험도 대충 다 알만한 꽤 인지도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아마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딸을 맡기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금 요 앞에 거 좀 보여주세요. 와, 이런 표현을 하셔요. 작곡가 겸 이 또 가수시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셨나봐요. 내 딸이 다이아몬드라면 사위 김건모는 반지다. 이제 몇 년 있으면 따님을 시집 보내실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를 얹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결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반지예요. 반지가 다이아몬드를 다 보호해서 받쳐주면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 네.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것 같아요. 자기 네. 딸을 김건모 씨가 더 빛나게 만들어줄 사람이다. 네. 그래서 두 사람 다에게 칭찬을 보내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기현 아나운서 흔히 그런 말, 우리 또 김기현 아나운서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또 이 뉴스파이터 통해서 공개 구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때 많이 부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 변한다 그러잖아요. 김건모 예. 씨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 예.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서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 장지연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김건모 씨가 달라졌다. 왜요? 어떻게요? 아니, 평소보다 잠을 덜 자고 2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 14시간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네네. 못했는데 이게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잠을 자는 걸 포기하고 깨어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더 뭐 야. 교감을 갖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장지연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김건모 씨가 나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요. 아, 이런 행복도 있구나. 이게 이제 뭐 혼자 예능에 나와서 뭐 소주도 마시고 뭐 드론도 날리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네. 이게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도 있구나라는 걸 김건모 씨가 깨달았다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모 씨가 내가 아내가 생기면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 이런 뜻을 밝혔었는데 세상에. 장지연 씨와 함께 뭐 치과 버스 그리고 미용 버스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장지연 씨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네. 이 신부 장지연 씨도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는데 어허. 예. 그러니까 김건모 씨한테 소주를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김건모 씨 하면 주당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제는 김건모 씨가 주당인 김건모 씨가 약간 잠이 들 때까지 먼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장지현 씨가 먼저 취하지 않는다. 네, 주량이 늘었다라고 네. 합니다. 뭐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 장인어른이신 장욱조 씨가 해준 말이 있대요. 김건모 씨가요, 세상에 역시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대요. 결혼을 위해서 앞서 이제 주당이란 말 나왔잖아요. 절주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정말로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모 씨한테는요, 50 넘어서 찾아온 이 장지연 씨가 김건모 씨한테 주는 존재감이 어떤지를 여실히 또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두 사람 내년 5월에 결혼한다니까요. 그때까지 사랑 예쁘게 갖고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 평생 예쁜 사랑 갖고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